안녕하십니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든든한 아침 TV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뇨 환자는 과일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과일 드실 때 많이 고민되시죠? 과일은 당이라서 당뇨에 절대 안 좋다. 주변에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과일을 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과일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혈관과 눈, 신장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을 하나도 못 챙기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과일이 도움이 되고 어떤 과일은 조심해야 하고 하루에 어느 정도, 언제, 어떤 형태로 먹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와 과일, 오해와 진실. 먼저 왜 과일을 완전히 끊는 게 답이 아닌지부터 보겠습니다. 과일에는 당분, 그러니까 당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오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일에는 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고 비타민C, 비타민 E, 각종 미네랄, 그리고 빨강, 보라, 노랑 색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 혈관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을 줄이고 당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눈, 즉 망막, 콩팥, 신경, 발의 궤양 같은 합병증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수년 이상 추적 관찰한 연구들에서 과일을 거의 안 먹는 사람들보다 적당량의 과일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당뇨 발생 위험, 그리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더 낮게 나오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두 번째, 당뇨 막으려면 이 과일은 꼭 드세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먼저 보시고 뒤에서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까지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몇십만 명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은 보라색 색소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이 안토시아닌이 근육에서 포도당을 더 잘 쓰게 만들고 간에서 새로운 포도당을 덜 만들도록 도와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에게 블루베리를 권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양입니다. 예를 들어 냉동 블루베리 한 줌, 약 70에서 80g 정도를 다른 과자, 빵을 대신해서 하루 1회 정도 드시는 것은 여러 지침에서 비교적 안전한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미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시판 요플레에 블루베리를 또 얹어 드시면 총당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무가당 요거트 혹은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섞어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포도, 그리고 우리나라 토종 과일인 오디입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해서 세포들이 혈당을 에너지로 더 잘 쓰게 도와주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레스베라트롤이 주로 포도 껍질과 씨에 많다는 점입니다. 껍질은 다 버리고 알맹이만 쏙쏙 빼먹으면 당은 그대로, 좋은 성분은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포도를 껍질째 먹기가 어렵다 하신다면 대안으로 오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디는 뽕나무 열매이고 포도보다 레스베라트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냉동 오디 형태로 보관하면서 조금씩 꺼내 먹기에 비교적 편리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 주스, 오디청,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 오디 제품들은 혈당을 아주 강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냉동 오디를 그대로 조금씩 씹어서 다른 간식을 대신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과일, 사과와 배입니다. 사과와 배에는 펙틴 같은 식이섬유, 클로로겐산, 루테올린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실험에서는 이 성분들이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근육에서 포도당을 더 잘 쓰도록 도와줘서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걸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사과 배가 문제냐, 답이냐, 핵심은 양과 껍질입니다.
사과 껍질, 배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두껍게 다 깎아버리고 속만 먹으면 당뇨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버리고 혈당 올리는 부분만 챙겨 먹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는 중간 크기 기준 3분의 1쪽, 배는 4분의 1쪽 정도를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잘라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의 흰속 껍질에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돕는 체내 물질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몽이 혈당만 건드리는 과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몽은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 고지혈증 약, 일부 심혈관계 약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정기적으로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몽이 혈당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과 충돌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대표 과일들이고 그 외에 연구와 여러 지침들에서 비교적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거론되는 과일로는 딸기, 체리, 초록 키위, 그리고 과일이자 채소로 분류되는 토마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한 번에 아주 많이 먹기 어렵고 색소에 항산화 성분이 많고 식이섬유도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단, 이 과일들도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과일 이렇게 드세요. 몸이 팔팔해집니다. 어떤 과일을 먹는지 알았으니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씹어서 먹기입니다.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먹거나 말린 과일, 과일치, 잼, 통조림 형태로 먹으면 입안에서는 금방 사라지지만 혈당은 훨씬 빠르고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통조림, 잼, 말린 과일, 시판 과일 주스는 대부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통째로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껍질입니다. 배, 포도, 자몽의 흰 속껍질 등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속살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배를 드실 때는 깨끗이 씻은 뒤 가능한 범위에서 껍질째 잘라 드시는 것이 당뇨 합병증 예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키위, 감, 복숭아처럼 껍질째 먹기 부담스러운 과일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최대한 껍질과 함께 드시는 게 이득이 더 크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 먹느냐, 즉 시간입니다. 식후 1시간 전후는 밥, 반찬, 국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때문에 혈당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과일까지 바로 후식으로 드시면 혈당이 더 높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권장되는 방법은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혹은 오전 10시, 오후 3시 같은 간식 시간에 과일 1단위를 드시는 방식입니다. 만약 평소에 식전 과일을 드시는 분이라면 과일로 먼저 어느 정도 포만감을 만들고 대신 밥량을 조금 줄이는 식으로 조절하셔야 총당량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밥, 과일, 달달한 커피를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은 피하고 과일은 식후 23시간 혹은 간식 시간에 따로 양을 지켜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는 매우 단순하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많이 먹으면 그냥 당이다. 사과와 배가 당뇨 환자에게 좋다고 해서 한 번에 2개, 3개씩 먹으면 혈당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과 3분의 1쪽, 배 4분의 1쪽, 바나나 반개. 이 정도 1단위 개념을 기억하시고 여성은 하루 1단위, 남성은 하루 2단위 정도를 목표로 과일을 나눠 드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과일은 딱 이만큼만 드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과일을 얼마나 먹어도 되는가? 1단위 개념. 당뇨병 관련 학회 지침에서는 과일을 단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 1단위는 약 50kcal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사과 중간 크기 3분의 1쪽, 배 4분의 1쪽, 바나나 반개, 귤 작은 것 기준 1개, 딸기 7개 정도, 블루베리 한 줌, 약 80g, 자몽 반개. 이 정도를 과일 1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 각각의 기준.
물론 사람마다 체중, 활동량, 먹는 총 칼로리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성은 하루 과일 약 1단위, 남성은 하루 과일 약 2단위 정도가 당뇨 환자에게 많이 제시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과일 2단위를 먹을 수 있는 남성이라면 사과 3분의 2개, 혹은 사과 3분의 1쪽, 배 4분의 1쪽, 혹은 귤 1개, 딸기 7개, 블루베리 조금,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는 식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과일들은 다른 간식을 대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일도 분명히 칼로리와 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일 양을 지키면서 과자, 빵, 달달한 음료, 믹스커피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5번째, 당뇨를 예방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 과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일만 바꿔서는 당뇨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다음 4가지 습관이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가공당 줄이기,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흰 빵처럼 설탕과 흰 밀가루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과일 1단위를 추가하려면 그만큼 가공당 간식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소 늘리기. 식사 때마다 채소 반찬을 한 접시 더 늘려보시고 가능하다면 잎채소, 나물류를 먼저 먹고 밥과 반찬을 나중에 먹는 거꾸로 식사법이 혈당 급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 매일 2030분 정도의 걷기만 해도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로 더 잘 써줍니다. 과일을 드신 날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걷는 것도 혈당 관리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잠이 모자라거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고 야식, 단 음식이 더 많이 당기게 됩니다. 과일은 이 4가지 축 중 가공당을 대체하고 항산화와 식이섬유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뇨 환자를 위한 과일 가이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2가지만 실천해보시면 됩니다. 첫째, 오늘 저녁부터 가공된 달달한 간식을 과일 1단위로 바꿔보기. 둘째, 가장 자주 먹는 과일 1가지를 정해서 내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시간 뒤 혈당을 한번 재보기. 이걸 통해 나만의 안전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나는 사과를 이렇게 먹고 있다. 블루베리를 먹어봤더니 혈당이 이렇더라. 어떤 과일이 제일 고민된다. 이렇게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을 기획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든든한 아침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